얘가 켜져 있는 상황에서 SQL YOG를 켜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런 문제들이 나올 건데 그런 거 첫 페이지를 보면 있어요. 그 문제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얘 눌러보면은 여기 밑에 들어있어요. Ctrl A, Ctrl C 한 다음에 Ctrl V 해주시고요. 마지막에 있는 그거랑 첫 번째 있는 그거 해주시면은 얘는 지금 전부 다 주석이죠. 문제는 이렇게 가져오시면 돼요.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는 MySQL 서버 켜기, 스타트 버튼 누르는 거, 그리고 얘가 이제 클라이언트가 될 거예요. MySQL 클라이언트로 서버에 접속하기, 그 연결과 하시면 돼요. 본인 이니셜로 되어 있는 거. 만약에 서버가 안 켜져 있다면은 얘가 뭐라 할 거고요. 또 그대로 따라주시면 되는 거고요. 얘는 더 이상 안 쓸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은 아까 전에도 했다시피 얘가 실행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아까는 CMD로 실행을 했지만 얘는 그냥 바로 쓸 수 있는 상태니까. 이런 것도 있긴 해요. 클릭하면은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빅배시 우리가 설치해 놓은 거. 여기다가 쉬프트 우클릭하면은 파워쉘이라는 게 있어요. 얘도 아까 그 CMD 창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얘는 이제 관리자 권한이라서 여기도 똑같이 MySQL exe MySQL.exe CMD 들어가는 방법이 명령을 찾을 수 없다. 이 위치에서 하지 않는다. 이거 그거다. 여기가 제가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좀 더 복잡해요. MySQL.exe 안 따라해도 돼요. 그 exe 빼고 시트는 127.0.0.1이고 지금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죠. 어차피 여기서도 수 데이터 베이시스 하면 똑같은 거 보여줄 텐데. 그렇죠? 세 가지 접근법이 있어요. 그 CMD 창 여기서 경로 설정한 다음에 그렇죠? 아까 했던 거 MySQL.exe 한 다음에 uroot 하면 되는 거고, 얘는 호스트 정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인데 필요 없고 이걸로 쓸 거예요. 얘가 있으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랑 만약에 DBMS 수업을 같이 하셨던 분들은 이거 지금 그냥 싹 다 혼자 할 수 있어야 되는 상태여야 되고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 상황에 맞는 명령어를 우선 익혀야 되기 때문에 얘는 진짜 오늘 안에 끝내야 돼요. 집에 가셔서 한 번 이상은 따라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show data basis 하면은 전체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들이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 선택된 데이터베이스라고 나와요.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내가 지금 쓰고 싶은 데이터베이스를 골라야 돼요. 그래서 얘를 눌러보면은 이렇게 이제 클릭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만약에 선택된 데이터베이스가 없다 하면 이렇게 뜰 거고요. 이렇게 클릭을 한번 해주면은 해당 데이터베이스로 이 부분이 바뀔 거예요. 부분이 바뀔 거예요. 내가 MySQL 쓰고 싶다. MySQL은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베이스 이름이 그냥 MySQL이에요.
DBMS랑 헷갈리면 안 돼요, 얘는. 여기 부분을 바꾸기 위해서 use라는 명령어를 씁니다. 이렇게요. 바뀌었죠. 근데 이거는 이렇게 눌러도 똑같이 바뀐 거예요, 그냥. 그래서 히스토리 보면은 남아 있어요. 여기 히스토리. 아까 로그 찍는 거 있었잖아요. 여기서도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거 한번 수동으로 실행했고요. 여기서 얘를 선택을 했잖아요. 근데 내부적으로는 얘가 이런 명령어로 처리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그걸 눈에 보기 쉽게 보여준다 정도예요. 이 툴의 의미는, 툴 사용의 의미는 사용하기 편하니까. 근데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런 이제 클릭 요소들 있죠. 얘네들은 다른 툴로 넘어가면 이렇게 안 될 수도 있는데 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내가 SQL YOG 말고 다른 걸로 넘어간대요. 근데 그런 데는 이게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에 맞는 명령어를 익혀놓는 게 맞는 거죠. 이거는 다 통용이 될 거기 때문에. 다 공통이 아닐 거기 때문에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서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테이블 리스팅, 얘는 쇼 테이블 써요 그냥. 근데 여기서 이제 테이블 개념이 나오는데, 보시면 맨 위에 tables in information schema잖아요. 저 이거 따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일단 보세요. 나중에 시간 들여서 따라해 보시고. 제가 여기서 MySQL을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show tables를 하면은 tables in MySQL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이 내부에 있는 테이블 정보가 바뀐다는 거죠.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얘가 MySQL이라면 얘가 인포메이션 스키마인 거고, 각각 들어있는 테이블들이 다른 상황인 거예요. 그 안쪽을 더 보고 싶다는 거니까 선택된 무언가가 필요한 거고, 여기서 만약에 해봅시다. 이거 끄고 그러면은 이거 아예 연결을 끊어버려야겠다. 끊고 XMPP 다시 아예 키고, 그 다음에 SQL YOG 키고, 아니다 이거 강제 종료를 해야겠다. 클릭 에디션 한 다음에 당연히 아까처럼 오류가 나겠죠. 서버를 안 켰으니까. 그리고 나서 서버 키고 연결해서 이걸 다시 접속하면은 날아갔죠. 근데 이거 제가 다시 불러오게 해가지고 똑같은 이 쇼테이블스를 실행을 시켜볼게요. 그럼 얘는 지금 뭘 보고 싶다는 거예요? 쇼테이블스 이거 뭐 보고 싶다는 거죠? 각 데이터베이스 안쪽 상황을 보고 싶어인 거잖아요. 근데 선택된 데이터베이스가 없죠. 그럼 당연히 못 보여주는 거죠. 네가 뭘 선택을 했는데 라는 거잖아요. 네가 보고 싶은 특정 데이터베이스를 골라야 해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선택하고 나서 테이블 까보면은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테이블은 뭐냐면 이 하나하나가 엑셀 시트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엑셀에 보면은 여기 시트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다가 뭐 이렇게 저장하고 나서, 여기다 이렇게 저장하고 나서
여기다 이렇게 저장하면 이거 다 따로따로 저장할 수 있죠. 근데 이거 엑셀 파일 컨트롤 S에서 저장하면은 한 묶음으로 하나의 파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시트는 테이블 정도가 될 거고, 여기서의 이 한 파일은 데이터베이스가 될 거고,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묶음 단위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엑셀 파일 안에 뭐 들어있는데, 여기 보시면 테이블이 싹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 테이블들은 여기로 오게 되면 MySQL 빈에 뭐지? 데이터지? 데이터에 MySQL 쪽을 보게 되면은 여기 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했지만 얘네들은 지금 데이터베이스잖아요.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얘네들이 테이블이 되는 거예요. 테이블들의 이름들이 다 이렇게 생겨먹는 거고, 얘도 복수개가 되는 거죠. 근데 자, 저는 어떤 특정 테이블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요. 얘네들의 생김새는 다 달라요. 그러면 제가 저기서 뭐 펑션 FUNC 라고 해서 실행을 해보면은 구조가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꽤 많이 파고든 거예요. 데이터베이스들이 있었고, 하나를 선택해서 테이블들을 까보면 이렇게잖아요. 이 중에서 얘를 까보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얘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name let dl type, name let dl type. 그러니까 얘를 쓰는 거는 우리한테 이득이 되는 거죠.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describe가 뭐예요? 묘사하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설명하다. 테이블 구조를 그려준 거니까 묘사하다도 맞는 거고. 근데 얘는 줄여서 쓸 수 있어요. 이렇게 DESC로 줄여 쓸 수 있는데, 나중에 이거 또 나와요. DESC가 여기서는 describe의 줄임말이었잖아요. 나중에는 descending의 줄임말로 나와요. 그러니까 구별을 잘 해야 돼요. 오름차순, 내림차순 할 때 또 나올 거예요. 얘는 descending, ascending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줄여도 DESC라서 겹칩니다. 키워드가. 대신에 얘가 알아서 알아먹고서 이제 사용을 해주는데, 설명하는 거, 특정 테이블을 골라야 된다는 거. 자, 이거 어떻게 해요? 테스트 데이터베이스 선택 유즈 쓰면 되는 거죠. 테스트. 그러면 여기가 바뀌었죠. 테이블 어떻게 봐요? 이거 쇼 테이블스죠.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있는 테이블들을 보고 싶으니까. 근데 나와요, 안 나와요? 그냥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거 잘못된 게 아니라 까봤는데 아무것도 없다가 맞는 거예요. 자, drop 데이터베이스 A1, 이거 무슨 뜻이었어요? 그냥 데이터베이스 삭제죠. 근데 조건이 붙었어요. 조건이 뭐예요? 존재한다면이죠. 제가 이거 실행하면은 에러예요. 얘는 왜냐면 없는 걸 삭제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doesn't exist잖아요. 존재한다면을 붙여준다면 얘기가 좀 달라지는 거네요.
존재하면 삭제하고 아닌 말어가 되는 거니까. 만약에 존재한다면 그때는 허리 에러 그지스 A1 주어 베이스 A1 이게 맞다. 순서가 이래요. drop database if exists A1. 그러면 아까는 에러였는데 좀 상황이 달라졌어요. 성공했는데 쿼리 실행은 문제가 없잖아요. 성공했는데 경고가 하나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없었으니까. 실제로는 적용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고. 생성 뭐예요? create database A1. 그러면 데이터베이스가 하나 생겼네요. 그럼 이때 얘를 실행한다면 얘기가 좀 달라지겠네요. 왜냐면 이번엔 있는 걸 삭제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러닝 같은 거는 없습니다 이제. 왜냐면 있는 걸 지웠으니까. 일단 만들어 놓고 선택은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주면 될 거고요. 여기 A1이 됐죠. 그 다음에 확인은 어떻게 해요? 확인 show tables tables가 아니지 databases. 이렇게 까보면 아 여기 생겼구나가 되는 거니까. 그럼 테이블 확인은 어떻게 해요? show tables. 근데 당연히 없겠죠. 왜냐면 방금 만든 데이터베이스니까. 테이블을 만든 적이 없잖아요 우리는. 방금 만든 데이터베이스 안에 테이블이 있는 건 이상한 거죠. 자, 여기까지는 그냥 진짜 기본으로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쳐야겠다가 더 해야 돼요. 이제 엑셀로 얘를 좀 들 건데 이렇게 해볼까? 제가 이 엑셀에 저장을 해야 되는 게 생 이름 나이 성별 지명 이런 식이고 얘가 1번 절수 이런 식이에요. 또 한 명 더 있어요. 이런 식이에요. 여기서 게시물 테이블이라고 하잖아요. 얘를 만든대요. 이 말은 뭐냐면 얘를 만든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DBMS랑 엑셀이랑 좀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게 엑셀은 그냥 켜서 이렇게 쭉 입력하면은 기입이 되죠. 근데 DBMS는 안 돼요. 이게 그냥 쭉 의미 부여하면서 이렇게 저장하면 되잖아요.
근데 테이블을 만든다라는 거는 여기까지를 의미해요. 이 데이터가 들어갈 자리를 먼저 뚫어 놔야 돼요. 그래서 이 자리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어떤 형태의 데이터가 들어갈까요? 인트, 여기는 스트링, 여기는 인트, 이런 거를 먼저 법으로 정해 놔야 돼요. 이 행위를 테이블을 만든다, 테이블을 짠다, 뭐 구조를 짠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건 나중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아직 들어갈 수가 없는 상태예요. 왜냐면 해당 테이블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지금 선택되어 있는 이 데이터들이랑 얘네들의 차이점은 뭐예요? 변한다의 차이? 이거 나이 말고 연세라고 하면 바꿀 수 있잖아요. 약간 성격상의 차이로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정보다는 아래쪽에 좀 더 맞는 거죠. 이 사람에 대한 정보다. 얘는요. 이 1행에 있는 거는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정보를 위한 정보예요. 즉 데이터를 위한 데이터예요. 얘네들을 표기하기 위해서 이 위에 한 줄을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위에 한 줄은 리얼 데이터가 아닌 거죠. 보통 메타데이터라고 표현을 하는데 테이블을 짠다는 거는 얘네들을 설정한다예요. 아래에 있는 진짜 리얼 데이터는 나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1행에 있는 얘네들은 테이블의 구성품이 되는 거죠. 구성 요소들. 게시물 테이블 만든다. 이거 크리에이트 테이블이거든요. 크리에이트 테이블 할 때 해야 되는 거는 얘라는 거예요. 아래 게 아니라. 그러니까 대뜸 이런 행위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구조가 잡히지도 않았는데 데이터를 넣겠다? 이런 건 불가능해요. 여기서는 이 하나하나의 속성들을 컬럼이라고 표현을 할 거고요. 테이블에 컬럼이다 하면은 얘네들을 떠올리시면 돼요. 각각의 이 세로줄. 그래서 페이지 테이블 이름이 뭐래요? 티플. 근데 얘는 옵션이 더 들어가야 되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끝내버리면 얘가 뭐 어쩌라는 건지 몰라요. 소바로 열어주시고 여기서 한번 끝내주셔야 돼요. 그리고 탭 하면은 4칸이 들어갈 거예요. 이거는 뭐 자유롭게 해도 되는데 좀 통일하기 위해서 이거 아까 해놓은 거 탭이 아니라 삽입 4칸이었으니까 여기서 탭 한 번은 스페이스바 4번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지금 타이틀이랑
바디 만들어라 하잖아요. 그죠? 타이틀 바디로 이루어진 테이블을 만들어야 된다 했잖아요. 맞죠? 근데 지금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뭘까요? 바디가 저 그냥 이거 그렇게 썼단 말이에요. 소문자로 썼단 말이에요. 대문자로 바뀌네요. 그 말은 뭘까요? 네, 얘하고 키워드 여기서 미리 쓰기로 한 무언가의 바디라는 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위에 것만 봐도 이런 애들 저 대문자로 일부러 변환하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쓰다 보니까 지가 알아서 바꾸죠. 여기 MySQL에서 미리 쓰기로 약속된 단어들이어서 이럴 때는 백틱으로 이렇게 감싸야 돼요. 이건 싫어도 해야 돼요.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이러고 실행을 하면은 에러가 납니다. 이걸 진짜 좀 많이 볼 건데 내가 좀 불친절해가지고 이건 좀 나중에 개선을 할 거예요. 지금 보면은 신텍스 에러라고 하죠. 문법 오류예요 그냥. 근데 얘는 자세한 사항을 보여주진 않아요. 대신에 위치 정도는 보여줍니다.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안녕하세요 뭐 어쩌고저쩌고 써있고 여기에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써있대요. 지금 하는 거는 얘가 아니라 1행을 만드는 중이고 근데 이 DBMS 자체는 얘네들을 이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되게 전문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고안이 된 녀석들이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대로 여기에 뭐 들어갈 건데 여기에 뭐 넣을 건데 이런 옵션들이 다 부여가 돼야 해요. 그래서 얘는 캐릭터 타입이 들어갈 거야. 캐릭터는 문자라는 거고 얘는 이제 범위를 나타내는데 얘가 크면 더 크다인데요. 무조건 다 크다는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알파벳은 100개가 들어가는 게 맞는데 한글은 그거보다 이제 한 글자당 사용하는 용량이 더 커서 좀 더 많이 잡아먹을 거고 그래서 최대 최소로 치면 33글자 알파벳은 1바이트 한글은 3바이트 뭐 이 정도니까 경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넉넉하게 좀 잡아놓는 게 좋은 거고 자 그냥 게시판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목이랑 내용을 넣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목이 좀 더 길어져도 될 것 같은데 싶으면 이거 늘려주면 돼요. 그냥 이렇게 용량 허용 범위를 좀 늘려줬다. 그리고 본문이 길어요 제목이 길어요? 본문이 좀 더 길죠. 그때는 캐릭터 뭐 이후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데 텍스트 타입을 써도 돼요. 이것도 하나 하셔야 됩니다. MySQL 저장 MySQL 타입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죠. 자바에서는 뭐 인트 스트링 또 뭐 불리한 뭐 이런 식이었잖아요. 플롯 더블 이런 식이었잖아요. 여기서는 각각을 좀 더 쪼개서 이 하나하나가 전부 다 데이터 타입으로 써먹을 수가 있어요. 날짜 관련해서도 있고 인자열도 있고
그리고 아무거나 하나 잡고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아차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그냥 이런 차이점인데요. 캐릭터랑 마차는 뭐냐면 얘는 가변이라서 이게 아마 베리어블일 거예요. 그리고 얘는 그냥 캐릭터인 거고 만약에 10칸이 있는데 내가 저장을 5개까지만 했다. 그럼 이 나머지는 그 차이예요. 얘는 내가 미리 마련해 놓은 게 10칸인데 지정된 길이보다 짧은 데이터가 입력된 거잖아요. 근데 얘는 이 안 쓴 부분을 공백으로 채워 넣는 거고 얘는 채우지 않아요. 이 차이라서 사실 뭐 엄청 와닿을 정도의 차이는 아닙니다. 네, 그냥 여기까지만 아시면 돼요. 사용한 데는 뭐 문제 없을 겁니다. 자, 근데 이것도 이제 잘 선택을 했었어야 되는 게, 이게 만약에 지금 이 A1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다른 데이터베이스가 선택이 되어 있다면 거기에 추가가 될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테이블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A1를 선택을 해놨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게 유지가 돼 있었다면 거기에 생길 거고요. 사는 동네가 아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가 선택되어 있는지 체크를 한 번쯤은 해보는 것도 좋아요. 얘를 실행을 해보면 성공을 했죠. 리스팅 어떻게 해요? 테이블이 잘 추가됐나? 쇼 테이블스 하면 되겠죠. 지금 상황에서 이 쇼 테이블스의 의미는 뭐예요? A1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테이블들을 보여줘인 거죠. 그래서 테이블스 in A1이잖아요. 잘 만들어졌고요. 이거 까보고 싶어요. 구조 까보고 싶어요. 어떻게 해요? 디스크라이브 테이블명 써주면 돼요. 이때는. 그러면 방금 전에 우리가 설정한 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할 거는 여기까지 준비가 됐잖아요. 지금 여기다가 제목 내용을 쓸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인서트 인투 얘는 테이블명을 지정을 해줘야 되고요. set 타이틀은 제목 이라고 하죠. 이때는 퍼테이션이 맞아요. 그러니까 따옴표. 이거 하나짜리가 퍼테이션, 얘가 더블 퍼테이션이잖아요. 백티게랑은 다른 거예요. 자, 제가 만약에 얘를 실행을 했으면 상황은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타이틀에 제목 넣겠다죠. 바디는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얘도 실행이 돼요. 그러면은 이게 잘 들어가져 있는지 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디스크라이브는 구조예요. 이 구조에 대한 설명인 거지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가 아니에요. 얘는.
자, 이때는 select라는 키워드를 씁니다. select 타이틀 하면은 타이틀을 선택한 거예요. 이 줄 쭉 대신에 어느 테이블에서의 타이틀인지를 말을 해줘야 되죠. 이렇게 지금 이거 본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한 번에 맞죠? 이걸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를 복사해서 여기서 써볼게요. 둘 다 보여달래요. 근데 또 키워드를 쓰려고 하니까 이때는 백틱으로 감싸줘야 되는 거고, 얘를 실행하면은 이 상황이네요. 널이니까요. 비어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 상황이랑 이 상황이랑 같은 거잖아요 지금. 보세요. 제가 얘를 한 번 더 실행해 볼게요. 더 실행했어요. 이거 보면 뭐라고 나올까요? 지금 상황은 뭐예요? 제가 인서트 하나 더 했죠. 타이틀에다가 제목 한 번 더 넣었어요.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 똑같은 거죠. 근데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이거 연습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지금 데이터를 잘못 넣었어요. 애초에 제가 바디 내용까지 넣었어야 되는데 안 넣었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될 거잖아요. 지금 얘는 하나의 시나리오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뭐예요? 존재한다면 삭제잖아요. 근데 존재했으니까 삭제가 됐을 거잖아요. 아예 싹 다 날아갔겠네요 그러면. 그리고 다시 만들고 선택 다시 하고 테이블 만들면 깔끔한 상태가 됐겠죠. 이렇게 연습하셔야 돼요. 다시 위로 올라가서 어느 시점부터 쭉 다시 연습할 수 있는.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추가를 해서 이 내용 쓸 때는, 그러니까 스트링 쓸 때는 이렇게 커테이션이 맞고요. 그래서 온전한 데이터 하나를 넣고 셀렉트를 해보면 이렇게 들어있는 거죠 지금. 자, 얘는 순서가 바뀌면 지금 타이틀 바디 순서만 바꿨잖아요. 바꿔서 보여줘요 이렇게. 그리고 이걸 아마 가장 많이 쓸 건데, 에스터리스크를 박아 넣으면 이거 별표, 얘는 올이에요. 단에나 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전부를 했을 때 이제 기준은 뭐가 될 거냐면은, 우리가 테이블 안에 이런 컬럼들을 짜놓은 순서대로 자, 그래서 중요해요. 지금 하나 더 추가를 해요. 똑같은 거 추가하면 되잖아요. 복붙해도 되고 아니면 이거 그냥 한 번 더 실행해도 되고, 어차피 선택 실행이니까. 그래서 얘를 복붙해서 하나 더 넣었어요. 테이블 두 개를 한 번 더 했어요. 그럼 지금 상황은 이 상황이죠.
여기서 이제 옵션은 이런거, 어떤 컬럼을 볼 것인가. 이 테이블 안에 있는 컬럼 중에서 타이틀에 관한 것만 보여줘. 또는 바디에 관한 것만 보여줘. 또는 뭐 그냥 쭉 다 써도 되는 거고, 아니면 그냥 모든 걸 다 보여줘 라고 해도 되는 거고. 지금 문제는 뭐예요? 뭐가 먼저 쓰인 게시물인지 파악이 안 돼요, 이것만 봐서는. 그래서 이 글들을 구분할 수 있는 식별자를 부여를 할 거예요. 우리 자바 할 때는 걔가 아이디였잖아요. 여기서도 그래서 아이디를 쓸 거예요. 그래서 자, 테이블 구조 수정인데요. 테이블 구조는 이미 짜여져 있죠. 아티클 테이블로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얘는 여기다가 추가를 해야 돼요. 맞죠? 알터 테이블, 아티클 테이블의 구조를 수정하겠다. 에드 컬럼을 해야 된다. 이 컬럼의 이름은 id고 이 녀석의 타입은 정수 들어갈 거야. 그러면 얘가 해주는 거는 이 행위겠네요. 맞죠? 자, 근데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 위치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얘가 마지막인 게 마음에 안 들어요. 제일 중요한 데이터인데, 메타데이터인데,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싶어요. 이해되시나요? 순서를 맨 앞으로 보내고 싶어요. 그럴 때는 여기다가 first를 붙여주시면은 describe를 해보면 되겠죠. describe 아티클을 했을 때 id가 맨 위로 올라옵니다. 순서는 의미가 있어요. ESC 아티클 하면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근데 조회해보면 어때요? 지금 현 상황이죠. 얘 왜 널이에요? 그냥 값을 안 넣었죠. 왜냐면 얘가 나중에 들어온 컬럼이니까. 그러니까 다 넣어놓고서 나중에 들어왔는데 여기 값을 언제 넣었어요? 구조만 추가한 건데. 그래서 자, 기존 데이터를 살려놓은 이 상황에서 여기다가 데이터를 추가하고 싶어요. 그때는 업데이트 키워드를 씁니다. 아티클 테이블에 있는 id 컬럼의 값을 1로 채우겠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where라는 말이 나와요. 뉘앙스상 뭐예요, 얘는? id가 널 이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where가 조건절이에요. if예요, if. 이게 근데 얘네 둘 다 지금 널이잖아요. 그럼 이 말은 뭐겠어요? 둘 다 1, 1 맞죠? 얘를 실행하면 까봤을 때 둘 다 1, 1이죠. 지금 이 상황이잖아요. 맞죠? 둘 중 하나가 2로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있는 거를 또 수정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고칠 거고요. 이번에는 id가 1인 거.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한다면 둘 다 2가 되겠죠. 그럼 바꾸나 마나네. 맞죠? 근데 여기서 리미트 1이라는 키워드를 써주면 하나만 영향을 받아요. 여기 있는 데이터 중에 하나만 영향을 받아요. 이렇게 하면 아이디가 둘 다 1이었어도 그 중에 하나만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한 개만 2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만 2가 됐어요. 이 순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이건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 컨트롤할 수 있어서 여기서 보여지는 순서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인서트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컬럼이 하나 추가됐으니까 내용도 하나 더 추가가 되어야겠죠. 이렇게 아이디 값도 넣어야 되잖아요. 여기에 3 제목 내용 하고 싶은 거면 여기도 채워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요. 제목 3 내용 3이었어야 되네. 상관없어요. 글의 번호로만 구별을 할 수 있으면 뭐가 뭔지 알 수 있을 거니까. 자, 2번 게시물 삭제하고 싶대요. 그럼 이거 그냥 날리면 되는 거죠. 근데 아까는 주어비였잖아요. 이때는 딜리트를 씁니다. 딜리트 그래요? 아이디가 2인 것만. 근데 이것도 이제 습관을 좀 들여야 되는 게 이거 그냥 냈다 지워버리면 안 돼요. select all from article where id 2 하면 이거 뭐만 나와요? 2번 게시물만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걸 먼저 하고 나서 얘를 지우는 거를 습관을 좀 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없애버릴 데이터는 무엇인가. 판단을 먼저 하고 나서 그 실물 데이터를 보고 나서 이제 지우는 습관 좀 필요하고. 그래서 저는 회사마다 이런 그 좀 중요한 데이터를 다루는 회사다 그러면은 이 딜리트 쿼리 하려면은 상사에 도장 받아와야 되는 데도 있어요. 특히 돈 관련해서. 자, 다 할 거예요. 이거 날짜 컬럼 추가예요. 얘는 지금 없어진 상태인 거고, 그렇죠? 날짜 컬럼 추가 어떻게 하면 돼요? 얘는 전에 했던 거 그냥 참고하시면 됩니다. 얘도 구조 수정해서 컬럼 추가였죠. 여기서 뭘 어떻게 바꾸지만 고민하면 되잖아요. 애드 컬럼 해야 되고, 이거 레지 데이트일 거고, 데이트 타입은 타입일 거고. 근데 first 하면은 레지 데이트 아이디 타이틀 바디가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저는 얘를 아이디 다음에 넣고 싶단 말이에요. 순서상 벡터 아이디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까보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대신에 예상 가능한 문제 기어 있겠죠. 맞죠? 글이 두 개 있는데 얘가 나중에 들어온 컬럼이기 때문에 기어 있는 건 당연한 게 될 거고, 여기서
1번 게시물에 있는 거를, 여기 3번인데 아무튼 1번 게시물에 있는 거를 이렇게 채워달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업데이트 셋 뮤지데이트, 이거 그냥 아무거나로 채우죠. 2023 1, 2, 이렇게 하면은 둘 다 채워지겠네요. 1번 글만 골라내고 싶다면 왜요? 아이디는 1번 글에 뮤지데이트를 이렇게 채워줘 하는 거죠. 그냥. 그러면 수정이 돼요. 이렇게. 근데 자 보세요. 뭐겠어요 이거. 현재 날짜 및 시각이죠. 자바에서도 비슷한 거 했었죠. 얘는 그냥 이거 하나면 돼요. 지가 알아서 시스템에 적혀있는 그대로를 가져옵니다. 지금 이거 함수 실행하는 모양이잖아요. 비슷해요. 그래서 대신에 얘는 만든 적이 없는 함수잖아요. 얘는 MySQL 시스템 내장 함수예요. 이미 들어있는 거.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인이의 값을 넣는 게 아니라 얘한테 시켜보죠. 그럼 이 자리에 뭐가 남겠어요? 뭘 리턴하겠어요? 이 함수는 현재 날짜 및 시각. 얘는 3번 게시물에다가 넣으면 이렇게 얘가 실행됐을 당시에 그 시각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CRUD 어떻게 하는지 다 한 거잖아요. CRUD 셀렉트가 리드예요. 그러니까 이제 있는 데이터를 골라오는 거니까요. 읽기, 그러니까 이제 수정, 아까 했던 딜리트 같은 애가 이제 삭제, 인서트가 크리에이트가 될 거고, 여기다가 이렇게 넣는 거니까요. 얘네들은 하나하나의 데이터고 CRUD는 데이터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였으니까요. 자바에서 했던 거 연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바로 섞을 겁니다. 얘랑 자바랑.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이 될 거예요. 쭉 진행하고 자바 프로젝트 진행하는데 여기서 배운 걸 여기다 계속 다 써먹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DBMS 내용 진행하고 얘는 쭉 진행하면서 중간에 얹어 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플러스가 될 거라서 이전 거 있죠? 이 이전 거 이거 끝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슷한 거 또 만들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계속 내용은 살려서 가야 되고 여기다가 추가로 DB 관련 내용들 이거 해야 돼서 아마 좀 바쁠 겁니다. 나는 여기까지.